성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국어는 98점, 수학은 행원이 물투가 그렇게 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와 씨. 안녕하세요. 유니브 클래스 윤여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 한 10일 후면 고3 친구들이 학평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대 의대를 그것도 고3 때 현역으로 정시로 합격한 선배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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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대학교 의예과에 재학 중인 04년생 최민용이라고 합니다. 우리 작년에 서울대 의대 합격한 선배 한 명 나왔었어요. 혹시 만나봤나요? 아니요. 아직 개강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러면 이제 만나면 그래도 선배님 저도 유클에 나왔어요 이러면서 좀 아는 척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도 여정쌤 만나봤어요.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안부 전해달래요도 꼭 전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서울대 의대를 정시로 합격한 선배의 노하우를 제가 좀 낱낱이 파헤쳐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한테 한번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올해 2, 3학번으로 서울대 의예과를 이제 다니고 있고요. 출신 고등학교가 현대청운고 요번에 더 유명해졌죠. 만점자가 나와가지고. 그쵸, 제 친구. 같은 과 아닌가요? 네, 그쵸. 같은 과에 이제 계속 오랫동안 보게 될 그런 친구가 되겠죠. 그쵸. 고1, 고2, 고3 때도 내내 받고. 네. 친한 편? 많이 친한 편? 많이 친한 편. 그 친구 의견도 좀 들어봐야 될 수도. 그러면 그 무수하게 많은 의대 중에 가장 어려운 의대인 서울대 의대를 희망을 한 건 딱히 또 이유가 있을까요? 항상 지기 싫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지 않고 그냥 한번 최고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서울대 의대를 가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낭만이죠, 낭만. 그래, 이거는 낭만이다. 근데 그 낭만을 현실로 만들긴 했으니까 낭만이라고만 얘기할 순 없네. 그죠? 민용 학생 얘기한 것처럼 민용 학생은 주전형은 정시예요. 네, 그렇죠. 저는 목표가 서울대 의예과였지만 내신 경쟁에서 약간 밀림을 경험하고 여긴 이제 수시로는 갈 수 없겠다라고 판단해서 그래서 일찍 노선을 틀게 되었고 결과적으로는 정시로 오게 되긴 했네요. 자, 그러면 정시가 주 전형이었지만 그러면 내신은 좀 어땠는지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학기별 내신 혹시 기억하나요? 네, 고1 1학기 때는 2.04, 2학기 때는 2.15, 2학년 1학기 때는 2.38, 2학년 2학기 때는 2.15였고 이제 3학년 1학기 때는 상대평가 과목이 하나밖에 없어서 그 과목 2등급을 받고 나머지 절대평가는 다 A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토탈 총 내신은? 약 2.15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쭉 보면 1학년 2학기 때 성적을 받고 나는 정시로 틀어서 모의고사 준비를 열심히 해야지라고 했지만 내신이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러면 이것도 내신 준비도 좀 병행해서 한 건가요? 수학과 탐구 같은 경우는 수능과도 밀접히 관련되는 과목이기 때문에 내신 때도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성적이 많이 떨어지진 않았고 국어 과목 같은 경우에는 작품을 많이 알고 있을수록 수능에서 혹시나 아는 작품이 나오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꾸준히 했던 것 같아서 국수탐에서 내신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2점대의 내신을 쭉 유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수시카드는 어떻게 썼어요? 학종은 총 4장을 썼는데 그중 3장이 의대였고 그게 울산대, 가천대, 부산대였고 울산대, 부산대는 지역인재였습니다. 나머지 학종 카드 하나는 서울대학교 화학생명공학부를 썼고요. 논술 2개를 썼는데 그건 울산대 논술 전형이랑 중앙대 논술 전형을 썼던 것 같습니다. 서울대 화생공은 붙기는 붙었을 텐데 근데 이제 수능 이후에 면접이니까 안 간 거죠? 네, 안 간 거예요. 안 간 거고. 그러면 울대랑 부산대는 어땠어요? 의대 카드는 일단 학종은 다 떨어졌어요. 답을 소신인 거 알면서 쓴 거잖아요. 그리고 제가 세특이 안 좋았기 때문에 상향이라고 생각하고 썼어요. 그렇죠. 학교 라인을 보면 약간 소신상향을 썼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시로 서울대 의대를 갔어요. 그러면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이 계속 궁금할 건데 이제 얘기해야 돼. 도대체 어떻게 공부해가지고 뚫었나? 그래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매일매일 주어지는 숙제량도 있고 실무도 너무 많고 이러는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도 한때 이제 실무 푸는 양이랑 문제 푸는 양을 굉장히 늘린 적이 있었는데 이게 해설을 보는 시간이 줄어들고 스스로 고민하는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그냥 문제만 풀고 그 문제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오히려 실력 자체는 크게 향상되지 못했다고 느껴서 스스로 필요한 컨텐츠를 선택해내고 이제 자신의 공부를 자기가 이끌어 나가는 그런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지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6월 모의고사 때 점수가 잠깐 떨어졌다가 아직도 가장 잘 기억나는 시험이에요.
용모가. 네, 3월, 4월에 100점이었던 국어가 88점으로 떨어졌고 수학이 96점이었고 영어 한국사는 1등급 1등급이긴 했고 과학탐구가 50, 48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뭐야? 그러면 그냥 국어 하나잖아. 네, 그렇긴 한데 좀 크죠 국어가. 이거 국어 하나 때문에 그런 충격을 받았다고? 맞아요. 그게 진짜 서울대 컸어요. 의대 가는 것들은 다 이 모양이야. 너무 엄격해. 이거 하나로 충격을 받고 방법을 바꾼 거예요? 바꾼 방법이 잘못되었다라고 느끼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 거죠. 원래 내가 하던 패턴대로 하는 게 더 맞았다. 네, 자, 우리 탐구는 뭐 하고 뭐 했어요, 민용 학생은? 생명과학원이랑 물리학2 했습니다. 힘든 선택을 했는데 네, 올해부터는 이제 2가 필수가 아니라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으니까 원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자세하게 얘기해주면 친구들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자, 우리 생원 공부는 좀 어떻게 했어요? 생원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한 과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킬러를 풀 시간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평가원 시험은 생명과학원은 무조건 신유형 문제가 2개에서 3개는 출제되기 때문에 스킬을 배운다고 해도 50점을 보장할 수 없는 과목이란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개념형 문제를 최대한 빨리 푸는 연습을 통해서 뒤에 킬러를 풀 시간을 확보를 하고 이미 기출에 나왔던 것과 비슷한 추론형 문제들은 엔제나 기출 문제들을 다시 여러 번 풀면서 발상의 폭을 넓히고 푸는 연습을 통해서 이 문제들은 더 빨리 쳐내고 이제 뒤에 남아있는 신유형 문제들을 풀 수 있도록 그렇게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생원은 실수하거나 뭐 그런 거 없었나요? 수능 당일날 얘기를 좀 해보면. 수능 전까지 쳤던 모든 시험이 다 50점이었는데 수능 날에 이제 수능 날 또 아픈 기억이 떠오르는데 의대 갔잖아. 갔으면 되긴 아파하지 했어요. 마요. 문제를 풀 때 개념형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어야 되는데 빨리 풀어야 되겠다는 생각만 들어서 너무 우다다다다 풀다 보니까 결국 개념형에서 저도 모르게 한 문제가 나갔고 그래서 약간 마음이 급해지면서 선지를 꼼꼼히 못 보고. 못 봤기 때문에 제가 실수 노트에 적어놨던 패턴의 문제를 하나 그대로 실수해서 틀렸고요. 조금 더 개념을 철저하게 하는 연습을 끝까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혹시 생각할까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투 과목으로 넘어왔어요. 물투. 그쵸? 와. 이제는 투 과목은 아마 올해 2024 학년도 수능은 더 인원이 적어질 것 같아요. 다행인가요? 어떤가요? 물투 자체가 인원수가 2,500명짜리 과목이었기 때문에 준비하면서 워낙 힘들었는데 여기서 더 인원수가 줄어들면 정말 아무도 안 하는 과목이 되겠지만 아무도 안 하는 과목이 될 거야. 그러면 민용 학생 후배들 중에 저 투에서 가산점 받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물투에서 어떻게 얘기해 주실 거예요? 후배들이 저한테 물투 공부법 이런 걸 물어보길래 제가 그 과목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미쳤냐? 그러고 저도 진짜 수험생활 동안 제일 힘들어했던 과목인데 이제 거기서 인원수도 더 줄어들고 어떻게 될지 이제 미래가 불투명해진 과목인데 너무 거기 이제 목숨을 거는 건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후배들한테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국어는 민용 학생의 공부 방법은 뭐예요? 저는 국어 문제를 풀 때 지문을 읽으면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이 문장에서 어떤 생각을 했고 다음 문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했고 이 생각들을 저 스스로 자각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국어 문제지 한 세트를 풀고 이 지문에서 이땐 이런 생각을 했고 이땐 이런 생각을 했고 한 번씩 다 곱씹어보는 과정을 거쳤고요. 틀린 문제가 있다면 만약 틀린 경우도 2가지의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답처럼 보여서 체크했는데 그게 오답이었던 경우, 그냥 몰라서 찍은 경우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경우는 제가 왜 이 선지를 고를 수밖에 없었는지 이 당시에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떠올려 보고 이 생각이 왜 잘못된 생각이었는지를 또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어떻게 하면 이제 이런 비슷한 유형에 안 낚이고 생각을 고칠 수 있을까를 한 번 더 고민했던 것 같고 만약 몰라서 틀린 문제는 그건 해설을 보면서 해설에 담긴 문장들을 이해해 보거나 만약 해설이 이해가 안 된다면 스스로 이해를 될 때까지 지문을 계속 읽거나 생각을 좀 바꾸어 보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인강은 듣지 않았을까? 네, 들었습니다. 처음에 고1, 고2 때 국어 점수를 올리기 위해서는 이투스 김민영 선생님 강의를 통해서 기초적인 실력을 쌓아서 1등급 때까지는 진입을 할 수 있었는데 만점에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공부법에 약간 변주를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강민철 선생님 새로운 기출 분석부터 고2 때 합류해서 쭉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본인한테는 잘 맞았던 거죠? 네, 저한테는 잘 맞았죠. 자, 우리 이과의 가장 꽃 수학. 결국 극상위권 이과 친구들은 그 한 문제를 맞추느냐 못 맞추느냐에 따라 의대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는 어느 의대가 되느냐가 다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학 공부도 좀 어떻게 했는지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이제 1등급 친구들부터는 이제 킬러에 도전해야 하기 때문에 중킬러는 다양한 문제집들을 약간 풀면서 경험을 넓히고 시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스킬러는 계속 고민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라고 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풀다가 안 풀리면 이걸 밀어놓고 나중에 막 학교 쉬는 시간 10분 남았을 때 그때 잠시나마 이 킬러를 어떻게 풀지 한번 생각을 짧게나마 해본다던가,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생각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라고, 제 의견은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는 연습을 꾸준히 했으면 좋겠어요. 해설지 안 보나요? 뭐 풀다가 도저히 안 되면 해설지를 볼 수도 있겠지만, 해설지 한 문장 한 문장을 보면서 여기까지는 나도 이해를 했지만 왜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는지 모르겠다, 이런 구간들이 반드시 존재하거든요. 해설지에도 애초에 불친절하게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해설지를 또 공부하는 과정에서도 저는 학습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의고사를 볼 때 잘못 생각해서 실수를 해서 틀리거나 이런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이것도 저희 고등학교 1학년 때 수학 선생님이 말씀해 주신 그 수학 선생님이 큰 영향을 줬네. 네. 실수 노트를 만드는 걸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때까지 한 실수들을 전부 한 번씩 써보고 그런 식으로 하면 결국 실수의 폭이 줄어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네, 저도 수능 날에 실수 노트를 들고 가서 한 번씩 쭉 보고 시험을 쳤었는데, 그냥 답안지를 냈더라면 지금 점수에서 3개를 더 틀렸겠지만 그 실수 노트를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실수를 했던 거 3개 문제를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수능 당일날 꼭 그거를 보고 들어가라고 저도 권하는 편인데, 수학만큼은 실수 노트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꼭 권하고 싶은 방법이라 되게 좋은 얘기 해줬어요. 수능은 6모, 9모 보는 거랑 정말 다르죠? 네, 완전히 달랐어요. 완전 달라요. 혹시 수능 당일에 그런 변수는 좀 없었어요? 수능 당일에 저희 고사실이 절반 이상이 청운고 학생이었기 때문에 어머나, 좀 익숙했겠다 그래도. 익숙하긴 했는데 이제 쉬는 시간에 답을 맞추기 시작하면 왜? 애들이 잘하는 애들이니까 저 혼자 뭔가 다르면 이제 제가 틀렸을 가능성이 높은 거잖아요. 그치, 그렇기 그치. 때문에 제가 국어에서 시간 관리에서 약간 흔들리는 바람에 거의 한 4분 남기고 다 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답을 맞추자고 친구들이 왔을 때도 국어는 정말 자신이 없어서 친구들과 결국 답을 거의 못 맞추고 있었고, 심지어 화장실에서 제가 한 문제를 틀렸다는 걸 이미 들여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좀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는 진짜 못 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국어 때문에. 근데 그러면 좀 멘탈이 흔들렸을 텐데 그걸 어떻게 부여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수학 시험이 됐을 때 머리가 푸는 느낌이 아니라 손이 푸는 느낌이라고. 그래도 이제 손이 문제들을 계속 쭉쭉 풀어나가는 그걸 이제 제가 눈으로는 보고 있었으니까 그걸 보면서 그래도 내가 이때까지 쌓아온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풀리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약간 스스로를 조금 더 믿어보려고 하니까 그나마 조금 멘탈을 좀 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수능을 봤어요. 성적은 어떻게 나왔나요? 총 4개를 틀렸고, 국어는 98점, 수학은 100점, 영어 한국사는 150 이렇게 받았고, 탐구 2개는 생원이 46, 물투가 48이었어요. 그렇게 가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서울대 의대 가는 것들은 다 달라. 그러면 정식 카드는 어떻게 썼을까요? 가군에는 성균관대학교를 썼고, 나군은 서울대, 다군에 순천향대학교 이렇게 3장 썼습니다. 다 최초합했고. 네. 우리 요즘에 점점 더 의대 가고 싶어해요, 친구들이. 그래서 올해도 의대를 가기 위해서 내신이든 모의고사든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 친구들한테는 민용 학생이 워너비잖아 지금. 끝으로 한마디 해준다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선 고2 학생들에게는 정말 고2를 고3처럼 보내라는 말을 해주고 싶고요. 저 자신도 고2 때 정말 3학년 때 할 수 있는 여러 과목들을 내신 수업으로도 듣고 인강으로도 보충하면서 실력을 키워왔기 때문에 결국 수능 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고3 학생들한테는 그럼 이제 고3 학생들은 나는 고2를 고3처럼 보내지 못했는데 그럼 어떡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남들보다 2배, 3배 더 많은 피와 땀을 흘리신다면 충분히 수능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자기가 해온 노력과 공부를 믿는다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절대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데 그 노력이 무지하게 많은 문제를 푸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의 최선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저는 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선배의 얘기를 듣고 정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힘을 내거나 조금 더 꼼꼼하게 자기의 현 상황을 보면서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런 친구들이 이 영상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렇죠? 네. 자, 그 영상이 도움된 친구들은 뭘 해야 하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